우리 김도형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도입니다. 착해. 반갑습니다. 아니 드디어 시장이 안 좋아도 다 옷을 참 잘 입으세요. 오늘 같은 날은 이게 막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왔어야죠. 제가 그 집에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네. 네. 시간이 안 맞아서. 아니 근데요. 언제나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시장 안 좋다고 뭐 워런 버핏은 뭐 안 좋을 때는 더 싼 버거를 먹고 좋을 때는 좀 비싼 뭐 세트 네. 메뉴 먹는다고 하는데 건강을 챙기고 내 삶의 질을 계속 맞습니다. 유지를 해야죠. 네. 이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김도영 팀장님 의상 네. 오늘 멋지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ETF 얘기해 주실 네. 텐데 네. 뭐 선물은 뭐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진짜 이거 선물을 드리고도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 시장이라 아니 제가 때 준비하셨으니까 주세요. 네, 또 안 준다 그러면 좀 하루 웃기잖아요.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조마조마했는데요. 네. 그 사실 제가 이제 좀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제 약간 위로라고 하긴 뭐하지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한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이제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라는 네. ETF가 상장하면서 20주년을 이제 곧 10월 14일이면 20주년이 돼서 그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코덱스로 삼행시 아 이거 꼭 지어야 됩니까? 라고 욕이 제가 남을 것 이거를, 같은데 욕이 괜찮습니까? 난무할 수도 네. 있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뭐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잘 100분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2잔 드리겠습니다. 100분께 예, 좋습니다. 그냥 그 두 잔씩 200잔이네요. 200잔이죠. 20주년이니까 200잔. 아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좋은 기획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예상하시듯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오늘 같은 마음에는 분명히 이제 삼행시에 막 난무할 아유, 겁니다. 맞습니다. 저 한번 그거에 해보고 싶어요. 상처만 받지 마시면 됩니다. 그럼 겸허히 다 받아들일 네. 준비가 네. 저 할래요. 되었습니다. 자, 여도운 앵커의 코. 삼행시 들어갑니다. 띄워주세요. 네. 뭐였죠? 아까 코? 코덱스. 코. 코스피 오늘 하락하게 만든 주범. 덱. 네, 그 기관 거기 그 쓰고 거기 그분들 스. 적당히 하십시오. 네. 되기 너무 어려워요. 코덱스로. 되게 어려워요. 되게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아이 호용해 줍니까? 다 됩니다. 아이 허용해 주신다고 데리고 합니다. 왔습니다. 네. 아, 데리고 그런 거 왔습니다. 있어요. 그거 그런 거 괜찮네요. 있어요. 대구 가격 시벌로 나왔습니다. 댕내 대개 주식계좌는 뭐 주식계좌는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 됩니다. 힌트 다 네. 들었으니까요. 다 들었으니까요. 네, 삼행시 보내주시면 네. 100분께 두 잔씩 200잔을 쏜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링크 영상 링크 참여 하단에? 링크가 이제 올라갔는데요. 네. 거기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100분을 잘 선정해가지고 네.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 네. 좀 마음을 다독다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ETF 이야기는 뭐 하실 네. 거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찾아뵈면서 9월 한 달을 좀 정리해드리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많이 또 올랐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관련해서 채권 ETF들 몇 가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만 드리고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행시 올라오는데 여기다 올리시는 게 아닙니다, 주옥 여러분. 같아요. 주옥 같아요. 아, 그래요? 코스피 대기나 네. 하십시오. 스 XX 좋은 건 별로 안 나온 것 같지만 네, 네. 그렇게라도 와. 위안이 되시면 네. 그걸로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커피 200잔 갖고 왔는데 김동 팀장님한테 예, 뭐라고 할 건 한마디,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그래야 네. 또 200잔, 300잔, 500잔 갖고 더 오는 거죠. 땡겨오시죠. 네. 예. 자, 여튼 우리 김동 네. 팀장님과 함께 그러면 첫 번째 네. ETF 소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9월 한 달 자료 보시면서 9월 수익률이 좋았던 ETF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사실 안 좋습니다. 다 보시면은 가장 좋았던 ETF가 이제 달러 관련한 달러 선물 ETF가 9월 한 달 동안에 6.4% 정도 1번에 있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뭐 미국 달러 단기채 ETF 4번부터 뭐 미국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미국 S&P 500 채권 혼합, 나스닥 100 채권 혼합, 뭐 아시아 달러 채권 SRI 플러스 뭐 이렇게 채권형이 믹스된 아니면 채권형 ETF들이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제가 인버스, 달러, 채권. 네. 네네. 맞아요. 인버스는 제가 이제 그냥 참고용으로 사실 다 안 좋았으니까 인버스만 좋았어요. 사실 9월 한 달은 그러니까 반대 하루 수익률에 반대로 투자하는 그 인버스 상품만 네네네. 좋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채권형이 마치 좋아 보이지만 이 지금 제가 가져온 채권형 ETF들도 환을 오픈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달러 포지션 때문에 수익이 난 거지 채권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모두 사실 깨졌죠. 그래서 9월 한 달은 약간 뭐 보통 이제 킹 달러라고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 킹 달러의 영향으로 사실 달러의 포션이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 배에 투자하는 ETF들 중에서는 이 달러 관련한 ETF들만 수익이 좋았다라는 좀 씁쓸한 얘기죠. 네, 역시 씁쓸한 킹달러의 킹 정말 맞죠. 수익이는 얘기들이. 킹 달러가 킹 수익을 가져와 줬지만 네. 다른 자산에는 좀 킹 킹받게 받는 하는 그런 제가 또 쓸 표현은 아니지만 좀 그런 한 달이었다. 네.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달러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장중에 고점이 참, 오늘 1,444원이었던 40원을 돌파하고 기억하는데 39.9원인가요? 네, 지금 그렇게 마감했고요. 네. 최고가가 지금 이제 장외월에서 1,445원 네. 찍고 좀 내려왔네요. 이게 뭐 2009년 3월 이후에 처음 1,440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2009년이면 서프라임 이후에 이제 네. 그 이후였잖아요. 진짜 그런 무섭게 거고. 오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올해 연초 이후에 달러원 환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는 1,200원이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한 20% 올라가지고 1,440원까지 네. 올라왔는데 그럼 이 달러 강세가 장기화 될 거냐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연말까지 계속 강세로 갈 거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왼쪽 차트는 이제 주요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이 한국 기준금리 오른쪽에 보이실 텐데요. 우리나라 2.5%, 연준이 가장 높죠. 3.25. 그다음에 영란은행, 잉글랜드, 영국이 2.25, ECB가 1.25. 뭐 일본은 뭐 그냥 거의 마이너스 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금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파운드화도 폭락하고 엔화도 약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114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달러가 계속될 거고 또 이제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 조기청산 이슈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지금 뉴스 보셨겠지만 뭐 방사능 관련해서 러시아가 또 방사능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잖아요. 요오드. 예, 요오드와 칼륨인가요? 뭐 그런 거를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다시 약간 오래돼서 저희가 무뎌져 있었는데 다시 좀 네.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요오드가 이제 그 방사능 피폭에 대비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뭐 갑상선 같은데 이제 뭐 요오드가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방사능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이제 대비용이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터뜨리겠다. 어쨌든 러시아가 그렇게 쏘면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또 가만히 있기도 애매하고 물론 다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 쏘기도 애매한 겁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도 또 연관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같은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오른쪽 보시면 슬라이드에서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요즘 또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좋을 지금- 때나 나쁠 때나 네, 그렇죠. 달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달러다. 달러는 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Y축이 이제 달러고요. X축이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불황이고 오른쪽이 호황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미국 경기만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다 달러만 찾고 있는 달러 강세 상황이다. 지금 뭐 이런 이론들도 계속 이 이론에 따르면 이게 어디 뭐 그냥 투자 회사에서 내놓은 이론이더라고요. 네. 그 이론에 따르면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저희 3프로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그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 파트장님이 네. 이번 파트장이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제목이 강달러는 100억 간이 용인하는 것이라고 그쵸. 이번 주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시각이어서 보시면 달러가 인플레이션에서 일어나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고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됐고 미국을 제외하고 다 이제 그 여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상대적 성장 우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시 달러 강세를 일으키고 이게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 파트장의 표현으로는 파멸의 나선이다. 약간 되게 좀 표현이 좀 세긴 했지만 어쨌든 이 문홍철 파트장의 의견은 이러한 강달러가 11월 8일에 중간 선거까지 이러한 강달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줄 수가 있고 휘발유 가격을 내림으로써 그 미국 중간 선거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우고자 네. 계속 용인을 할 거다라는 또 흥미로운 혼자 잘 사는 그림으로. 미국만 살기 위해서 네. 만들어내는 파멸의 나선. 네 그런 또 얘기가 있어서 강달러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지만 그런 네. 내용이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익률 안 하위. 좋았던 ETF들인데 사실 뭐 말씀드리기도 뭐 죄송한 내용들이죠.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거는 특히 이제 원유가 좀 빠지면서 원유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좀 많이 안 좋았죠.
그 ETF가 제일 좀 안 좋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지금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걸 담고 있는 뭐 코덱스의 웹툰 앤 드라마나 타이거의 인터넷 K 뉴딜 뭐 이런 비중이 많은 ETF들이 그걸 한다는 되게 힘든 시간이었다. 참 네. 아이러니한 게 K 웹툰, K 콘텐츠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 지금 많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이미 뭐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가 웹툰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좋고 유럽에서도 네, 유럽에서 되게 인기 인기를 많대요. 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웹툰만의 회사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런 영향들이 전반적으로 매크로도 안 좋은데 그러면 뭐 이제 성장률 네이버 카카오 다 이제 매도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원자력 관련해서 뭐 올해 상장된 ETF들도 같이 이제 사실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빠질 만한 이슈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냥 매크로 이슈 빠지면서 수급이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지수 대비해서도 뭐 200이나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대비해서도 좀 우리나라 장이 확실히 좀 운매를 맞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국채금리 이제 뭐 제가 이제 얘기했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채권 ETF들이 좀 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많이 튀어서 지금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차트는 사실 좀 잘 찾아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이제 국채 미국 국채 2년물이 하얀색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10년물입니다. 네. 그 금리가 연초 이후에 역전돼 있죠. 엄청 올랐죠. 예, 2년물은 뭐 355bp, 10년물은 243bp.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물이 더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제 하얀색이 3년물, 파란색이 10년물인데요. 지금 오늘도 이제 국채 금리가 튀었지만 4%가 다 넘습니다.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가다가 어제는 좀 이제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금리가 좀 내려왔는데 오늘 다시 튀면서 뭐 채권 시장이 채권 매니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올해는 주식도 뭐 거의 안 좋고 채권도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고 너무 힘든 채권은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채권 이자가 가장 높을 때가 채권 사기는 제일 좋은 때인 거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금리가 되게 고점일 때, 상단일 때 아무래도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뭐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기준금리 올라갈 때 흔히 하는 말이 이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프라이싱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해서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또 갑자기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좀 더 가파르게 올린다거나 75p를 계속 올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시장은 또 요동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이 가장 그래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을 때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그렇죠, 국채. 맞습니다. 네, 미국 국채 뭐 10년, 2년 그 기준으로 이제 가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네네네. 물론 네. 이제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도 ETF도 있고. 있는데 국채 기준으로 하면은 정프로님 말씀처럼 이 채권의 실제 금리가 상단에 있을 때가 네. 채권 투자하기엔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는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그런 채권 이자들이 이제 반영이 되죠, 또 채권 시장에도. 맞습니다. 네. 실제로 한 최근에도 계속 한 75bp 정도의 인상 정도는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내 주요 채권에는 완전 초단기부터 이게 번호가 내려갈수록 이제 장기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채권 아무래도 장기물로 갈수록 올해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맨 오른쪽 수익률이 이제 연초 이후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단기물 5번까지는 플러스인데 6번부터 하면은 이제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도 빠지는 모습을. 근데 이제 빠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계속 둘 거냐라고 보면은 정프로님 말씀처럼 이제 금리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어쩌면 채권에 대한 투자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들어서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네. 가져왔고요. 해외도 미국의 달러 단기 채권 ETF들도 있고 종합 채권 ETF도 있고 뭐 미국의 10년물 또 30년물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괄호하고 H가 없는 거는 달러를 오픈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환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H는 환해지가 되어 있어서 환이 올라갈 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수익이 없고 오히려 달러가 빠질 때 약세일 때 좀 수익이 나는 환을 손실을 막는 방어하는 상품인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채권하고 달로도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터지니까 네. 채권 ETF도 마이너스였는데요. 혹시 이제 금리가 좀 더 ETF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가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경우에는 어쩜 해지 목적이나 방어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채권의 인버스 상품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수익률이 듭니다. 엄청나네요. 아무래도 금리가 장기물로 갈수록 듀레이션이 기니까 더 크게 가격 움직이죠? 효과가 컸죠. 예, 그래서 뭐 레버리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7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 저 정도면은 듀레이션이 한 2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가격 계산할 때 심플하게 계산해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 곱하기 그 듀레이션을 하면 네. 채권 가격의 움직임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이제 이게 주식 ETF 같아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네. 예. 53%. 54%도 나고 와. 이렇게 이제 좀 뭐 다양하게 주식 말고 이제 채권 ETF가 국내에 많지는 않지만 한번 너무 이제 주식에 지치셨기 때문에 물론 채권도 너무 빠져서 지쳤는데 이제 주식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네. 채권은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평균 금리 수준이 있고 주요국 은행들의 기준금리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 번쯤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 자료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영 팀장님 어쨌든 여러분이 칭찬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그 삼행시를 다 올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올린다고 되는 게 저희가 아니고. 당첨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지금 고정 댓글에 보면은 이벤트 참여 링크가 네. 보이시죠? 그거 네. 누르시면 네이버 폼이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삼행시를 지워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참여하셔야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오늘까지. 예, 이제 다시 이제 방송이 올라가는데도 이제 고정 링크로 네. 달아주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오늘까지 남겨주시면 네. 제가 뭐든지 다 잘 받아 칭찬도 받고 뭐 쓴소리도. 문매도 맞고 네. 제가 온몸으로 다 받아서 커피 네. 200잔을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자산운용 김도영 팀장님 커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잘 마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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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